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정부 정책을 결정짓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세가 믿을만한 건지 좀 회의감이 들고 있는데, 그 예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18%밖에 뛰지 않았다. 5년 동안. 믿어지십니까? 이번 주 처음으로 서울이 그것도 재건축이 하락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형으로 드리냐면요, 현 정부가 한국감정원 시세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요. 한국감정원. 저도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남 생각보다 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마치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고 언론을 좀 정부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요. 현 정부는 주택임대사업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강요해가지고 사실상 60% 정도의 서울 집값 폭등을 야기시켰습니다. 무슨 10%예요. 제가 보기에는 60% 이상 야기시켰어요. 최근 6월 서울 집값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0일주 연속 하락한 것처럼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또 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을 못하고 있는지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강남 재건축이 이번 주 처음으로 상승하였다니 말이 됩니까? 잔금일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다가 계약일 기준으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변명이 정말 궁색할 뿐입니다. 지금 집값 하락은 전적으로 정부밖에 의존할 데가 없어요. 사이클상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무능한, 정말 무능한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서민들이 참 애달기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 보상금, 금리 인하, 자, 이게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이제 당장 시작될 거예요. 강남과 서울 아파트 금리 인하 부동자금으로 다시 폭등, 또 한 번 폭등하면 여러분들 살만 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계단식으로 막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 파장은 좀 셀 거예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 장단점을 한번 가볍게 보았습니다. 금리 인하 장점은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한 취지가 경상수지가 너무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그 다음에 경기 하강,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지금 빨리 경기 하강 국면을 반전시키려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것도 필요해요. 지금 너무나 모든 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니까 정부가 지금 다급해졌어요. 집값이 보이지 않고 이제 경제가 먼저 보이는 거죠.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는 썰이 많은데 7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것은 7, 8, 9 아무튼 하반기 중에 반드시 할 겁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단점이 뭐냐, 집값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상승합니다. 물론 한 번 가지고 상승한다고 보장 못하지만 금리 인하가 두 번, 세 번 이어질수록 더욱더 상승할 거예요. 금융 불균형, 외국 자본은 이탈하겠죠. 당연히 주식이라든가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은 빠르게 빠져나갈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계 빚은 증가합니다. 아마 또 가계 빚 내가지고 또 집 갭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한미 기준금리 한번 추이를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2007년부터 19년까지 먼저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2012년에 어떻습니까? 정점을 찍다가 계속 지금 내렸어요. 자, 그러더니 2017년 말경에 이렇게 한 차례 올리고 또 한 차례 올리고 해서 현재 1.75%입니다. 아직도 낮죠, 상당히. 그래서 미국 한번 보세요.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은 2009년까지 완전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계속 빌빌거리다가 16년부터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금리 인하를 인상시켰습니다. 금리를. 자, 여기 보시면 2.25에서 2.50.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약 0.5, 0.7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왜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도 금리 인하가 대두되고 있어요. 미국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신흥국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를 하느냐, 다른 나라 한번 보자고요. 금리 인하, 외국 기준 금리 동향을 한번 보니까 말레이시아 3.25에 3으로 내렸고, 뉴질랜드 1.5로 내렸고, 필리핀도 4.5로 내렸고요. 호주도 1.25로 내렸습니다. 인도도 5.75로 내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영국, 자, 통화정책회의에 지금 들어가는데 금리 인하를 또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은행 혼합형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실질적으로 우리들 금리를 봤더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속 지금 금리는 똑같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 2018년 9월달 3.2였던 게 지금 2.51이에요. 실질적으로 고정형 혼합형. 그런 거 보면은 이미 금리나 어떤 시행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시중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연속성,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1회 단발성으로 한다면요, 집값은 보합에 머물 가능성이 커요. 잘해야 강보합입니다. 그런데 3회 이상, 뭐 1회, 2회, 3회 이렇게, 물론 이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금리를 계속 인하시키는 것은. 자, 이랬을 때는 보합, 상승, 폭등 이런 형태로 아마 집값이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승과 하락 예상, 금리 연속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또다시 대두된 이 부동산 상승 예상, 바로 말씀드렸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하설, 그 다음에 토지 보상금 등 부동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다시 11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하락 예상, 지금 그러기에는, 상승하기에는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미국하고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지금 크게 확산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책을 펼칠 겁니다. 금리 인하 연속적인 가능성을 한번 볼까요? 자,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지느냐, 단발성으로 끝나느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달려 있어요. 부동산이 어떻게 변동할 것이냐, 한미 금리 차이는 어떨 거냐, 국내 가계부채 증가할 거냐,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국내 경기 상황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냐, 부동산 거품은 어떠하냐. 자,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텐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보다는 경제 제반 요건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세 제공업체, 여러분들 부동산 시세 제가 처음에 인사말에 말씀드렸지만, 강남과 서울 아파트 금리 인하 부동자금으로 다시 폭등. 제공업체마다 지금 분석 내용이 달라요. 지금 부동산 시세 제공업체가 크게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KB시세, 부동산뱅크. 자, 먼저 가장 널리 쓰이는 이 한국감정원 시세 볼까요? 정부의 정책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하락했잖아요, 서울이. 여러분들 6개월 하락했다고 느낍니까? 0. 몇 %가 됐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6개월 정도 하락하면 서울 평균 집값이 지금 한 8억대였잖아요. 못 떨어져도 7억이나 6억대로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이건 맞습니다, 제 말이. 그런데 떨어지기는커녕 겨우 5천만 원 떨어졌나? 자, 이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감정원에서. 정부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럼 정부는 착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정책, 집값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구나 해서 착각을 해서 안정화 대책을 등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지금 31주 상승이 말이나 됩니까? 껌입니까? 말입니까? 이미 5월달부터 제가 보기에는 반등한 것 같은데, 강남 1주 상승 이거 말이나 됩니까? 강남이 지금 상승한 지가 몇 주인데? 그리고 궁색한 별명을 내세우죠. 자기들은 지금 잔금 기준일이다. 물론 이번에 계약일 기준으로 바꿨다고는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좀 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곡하고 있고. 10% 상승 등 신뢰도가 지금 정말 낮아요. 한국감정원 믿지 마세요. 부동산 114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한국감정원보다. 한국감정원가 흡사하긴 한데 어찌됐거나. 근데 얘들도 서울 30주 연속 상승했다. 이거 좀 잘못이죠? 따라가고 있으니까. 강남이 2주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처럼 신뢰도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나왔지만 역시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KB 시세가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믿을만해요. 은행 대출 자료로 활용합니다.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그동안에 저도 많이 믿었었는데 이거 도저히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감정원이 본격화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거든요. 다만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특정 부동산이 담합을 하면 또 취약합니다. 오히려 중복, 그러니까 여러 부동산을 바탕으로 해서 중복 시세를 하기 때문에 한국감정보다 좀 정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특정 부동산에 이게 뭐 국가 국책을 반영하는 시세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시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어떤 담합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산 뱅크는 이거 아예 보지도 마세요. 지금 네이버에 메인에 지금 시세 제공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3, 4, 5월달 계속 보세요. 계속 올라간 것처럼 나와 있어요. 얘는 한국감정은 오히려 떨어진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면 부동산 뱅크는요, 말도 안 되게 집값이 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KB 시세, 그 다음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당분간은 유리할 것 같다. 자, 1, 2,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서울은 공급 부족, 땅이 부족해서 계속 지금 뭐 하락은 했다지만 다시 또 반등하는 중이고,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지금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땅의 거의 15배 크기인데다가 집은 계속 지어대니 집값이 올라갈 턱이 없죠. 1기 신도시 보세요. 롯데호 정부 때 31만 가구, 이거 뭐 분당이나 일산 이런데 2기 신도시 보세요. 판교를 포함해서 자, 뭐 다산이라든가 갈매라든가 많죠. 61만 가구나 줍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죠.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보금자리 이명박 정부 때 21만 가구. 자, 3기 신도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이거 규제 다 규모를 합쳤더니 35만 가구. 이게 다 들어선다면 신도시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성도시에도 얼마나 집이 많아요. 유성도시 자체 내에서도 택지지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집 폭탄이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서울하고는 상반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많은 물량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업 시행인가? 지금 과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기적인 발언, 뭐 용산하고 여의도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집값이 사실상 많이 폭등했잖아요. 이제 대통령 후보하기 상당히 껄끄러우니까 이번에 점수 좀 따려고 그런지 자, 묶어놓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이미 늦었는데 묶어놓고 있습니다. 뭘 묶어놨냐? 이제 사업시행 인가 승인된 강남 재건축단지 32곳, 이거 바로바로 진행 안 되게끔. 왜? 집값도 폭등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강남구만 해도 뭐 쌍용 1, 2차, 반포동의 주공 1단지, 서초동의 신동아 1, 2차, 삼성의 홍실, 역삼동의 개나리 4차, 청담동 3익, 그 다음에 잠원동 신반포 시리즈들 있죠. 반포동의 주공 1단지, 강남구 개포동의 주공 1단지 다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사업 시행 승인된 강남 재건축을 꽁꽁 묶어놓고 있다. 이번에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게 바로 감정원 시세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제로 0입니다. 0인데 보시면, 자, 일단 수도권과 서울, 까만 거 서울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고점만 제가 이렇게 찍다 보면, 자, 작년 9월 9.13 대책 이후로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서울. 그리고 6월 3일까지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이번 주까지도 지금 마이너스 0.01로 나왔어요. 31주 하락하면서. 자, 그리고 상승한 것도 웃겨요. 여기 보세요. 0.3%, 0.4도 상승 안 했다? 작년 8월, 9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입니까? 껌입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못 뛰었어도 이때 20% 이상 뛰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근데 아무리 이거, 표본 오차 범위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0.4가 뭡니까? 이래놓고 무슨 한국감정원 시세라고 덜렁 내놓고.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정말 0.17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 이거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빠졌다면, 지금 집값, 서울 집값 아까 말씀드렸지만 8억 중반대에서 6억대나 7억대로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아직도 8억대예요. 중위권 가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신뢰감에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KB 시세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욱더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호도하게 되면 일반 서민들은 집값이 계속 떨어진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른 것도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지 않을 만큼 뛰었을 거예요. 뭐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거나 자, 매매가 주간 변동률을 봤더니 감정원 기준으로 자 9월 4일부터 내려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 주간 변동률 전세가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매매가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이렇게 해서 2019년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지금 마이너스, 이거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노란색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도 마찬가지 하락으로 나와 있다. 수도권 6개월 주간 아파트, 그렇다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중간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빨간 게 서울입니다. 서울. 자, 11월 12일 쭉 지금 계속 마이너스. 그리고 2월 달에 마이너스 1.4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6월 10일 바로 이번 주까지 마이너스 0.01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 것들이 다 하락이에요. 그리고 강남이 플러스로 유일하게 전환한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동남권, 강남권 보면 역시 1월달 말에 0.3으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가 자, 마이너스 0.02 이제 처음으로 플러스가 된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지금 이 6개월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가격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지. 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된 건 맞아요. 6개월 동안. 근데 이렇게 많이 6개월 감정은 말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만큼 정말 서울 집값이 떨어졌는지. 다음 보세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한국감정원은요, 재건축 아파트도 계속 상승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부동산 114자료 보면요, 4월 12일 날, 자, 6월 7일 날 보시면 이미 4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빨간 거 재건축은 계속 상승했던 거예요. 서울 재건축은. 자,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했죠. 거의 2달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 올해 들어와서 중위가격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 작년 시세 2018년 8월이고 이게 지금 5월입니다. 한번 보시면 작년 오히려 11월 달에 8억 4,883만 원이에요. 이게 제일 높았어요. 자, 이거 지금 KB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이 맞을 거예요. 11월 달. 근데 한국감정원은 얼씨구나 좋다고 9월부터 다 마치 하락한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어떻게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한국감정원이 그렇게 거짓 왜곡 선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8억 4,500, 8억 4천 실제로 이 시세가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올해 3, 4, 5월 들어와서 자, 조금씩 계속 하락했잖아요. 조금씩. 자, 11월 달에 정점을 찍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자, 8억대가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감정원은 8억대가 무너진 것처럼 말했어요. 그것도. 자, 여기 3월, 4월 보면 4월까지 떨어지고 다시 5월 달에는 상승으로 드러났어요. 여기. 자, 8억 2,574만 원에서 8억 2,926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한국감정은 어때요? 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이미 피부상으로 한두 달 전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언론을 왜곡하고 자기들이 정책을 지금 잘 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자, 6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1년 전에는 뭐 1만 건 거래가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끼케야 매달 1000에서 2000건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500, 2,200 이렇게 쭉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계속 거래량이 줄다가 2월을 기준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5월 달에는 2,000이 넘었고요. 자,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결코 기분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6개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같은 취지고요. 다음, 이번에 부동산 뱅크라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감정원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호도했다면 부동산 뱅크라는 회사는요. 지금 네이버 여러분들 한번 당장 클릭해 보세요. 그럼 겉에 딱 나와 있어요. 이 회사 참 웃기는 게 올해 들어와서 하락한 적이 없어요. 집값이, 서울 집값이. 오히려
상승한 것처럼 계속 호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벌써 지금 경기도는 아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다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플러스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를 볼 때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KB 시세가 그나마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예상되는 부동산 추가 대책, 예상되는 정책을 봤더니 재건축 기간 연장. 자, 이제 정부가 꺼낼 카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처럼 지금 또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예요. 보세요. 30년을 40년으로. 이것도 타격은 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정도. 그 다음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거. 그리고 고가 1주택자 양도세 강화. 아까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적용,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마감이 됐어도 그 다음에 연기가 안 되게끔 두 번 대출 규제 적용되지 않도록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규 대출자들 연기했을 때 그 전에 받았던 혜택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말입니다. 고가 아파트들 대출 만기 금지시키면 대출 못 갚으면 집 팔아야겠죠. 자,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1주택자 세제 축소. 1주택자들 지금 세제가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없앤다든가, 또는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2년 보유를 갖다가 3년 뭐 보유 실거주로 늦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이래요. 일부에서는 좀 과격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과격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고가 주택 보유세 종부세 대폭 강화,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사단이 난 이유가 지난번에 정부가 양보했다고 했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를 왜 양보합니까? 세게 때렸어야지. 그러니까 그 한국감정원 같은 그런 맞지도 않는 그런 시세를 보고 믿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이거 진짜 없애야 돼.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서울에 땅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한데 무슨 임대사업입니까, 서울에. 그쵸? 이거 무슨, 지금도 혜택을 줘요. 여러분들 이따 또 말하겠지만 임대사업자들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혜택을 그렇게 폐지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특히 기존 임대사업 없앤 다음에 2년 동안 유예를 해가지고 그냥 비과세로 다 팔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야죠. 무슨 서울에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가 왜 필요해요? 주택 수별로 그것도 양도세, 누진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집이 100개 있으나 1000개 있으나 세금이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전세제도, 이걸 악용하는 건데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나 봐요.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세금을 안 때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세금 좀 세게 때리고 누진세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금지시켜야 돼요. 전세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엄격한 잣대를 재가지고 대출을 허용하면 되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해야죠. 이런 것도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매물이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을 내는 거죠, 사람들이. 부담부증여도 폐지시켜야 돼요. 부담부증여라는 것도 우리나라만 사실상 대출 말고 그 전세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선 당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폐지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6억 원어치 샀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샀든 어쨌든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때려버려야죠. 당정청, 고위직 부동산 투기 분리 하나도 없어요. 이 정부는 믿을 수가 저는 냉정하게 뭐 지금 야당 성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원래는 여당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너무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정청, 고위직, 부동산 투기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불이익은커녕 오히려 돈 써가지고 더 오히려 잘 되고. 임대주택 등록 한번 이거 보세요. 2014년부터 2018년 이 현 정부 들어와서 임대주택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만밖에 안 됐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40만까지 늘어나고요. 집도 46만 채밖에 안 됐던 게 136만 채. 이것도 어디에 쏠려 있느냐? 서울에 밀집돼 있어요. 서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경기도로 쫓겨나야 합니까? 바로 이런 임대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정부를 욕해야죠. 왜? 그들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2019년 5월 주택임대 등록 현황.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지방은 숫자도 66, 91 뭐 눈에 보여요. 경남 119, 부산 266. 자, 서울 보세요. 2351, 경기 2183. 자, 여기 이번에 주택수 아까는 사업자였고요. 서울 4789 주택수. 자, 경기 4972. 자, 전국에 13155 중에서 서울이 무려 약 8에서 9천까지면 거의 3분의 2가 넘어갔네요. 지방은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도 안 해요. 서울에 특히 많이 해요. 서울에. 왜 그러겠어요? 투기꾼들이? 돈이 되니까요. 그럼 그 투기꾼들을 도와주는 게 누구다? 정부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자, 월별 주택 증여 건수 추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담부 증여를 폐지하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하나같이 집값 비싼 곳에 지금 증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74, 167, 210, 318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 돈 다 내고 증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세 끼고 다 했겠지. 그걸 없애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침클. 자,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지만 불안하다면 여러분들 5년간 100% 폭등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5년간 이미 100% 폭등했어요. 정부는 뭐 10% 폭등이네, 18% 올랐네 이렇게 자꾸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올라간 거 맞고요. 이걸 잊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많이 뛴 걸 왜 잡습니까? 이왕 좀 기다려 봐야죠. 그렇다고 해서 올해 집 돌아와서 올해 집값이 뛰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덜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을. 두 번째, 오르면 소폭 오르고 내리면 폭락하는 것들은 투자가 다 위험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이미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금리 뭐 인하했다고 해서 한 번에 뭐 폭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2번, 3번 하게 되면 폭등하겠죠. 근데 2-3번 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타이밍 놓쳤다면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이미 놓친 상황이에요. 지금 잡는 분들도 놓쳤어요. 진득하게 때를 기다리세요. 서울 집값은 세계 최고의 버블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거짓 전문가는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자, ING입니다. 지금 매수하라고 부추긴다는 거. 금리 인하와 토지 보상금은요 집값 상승에 일시적 영향만 미칠 뿐입니다. 실거주자는요, 자, 얼마 전에 2, 3, 4월 달에 조정했잖아요. 그럴 때 매수하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폭락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매수한 거니까. 하지만 좀 더 오른 상태보다 조금 더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름에 정부 정책이 또 나오고 좀 이제 가을에 겨울에 조정을 하면 그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나는 집을 안 잡으면 미치겠다 하는 사람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분들은 때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강남과 서울 아파트 금리 인하, 부동자금으로 다시 폭등. 자, 정부가 대책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또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 청룡열차 꼭지에서 내려오듯이 지금 현 상황은 이거하고 딱 맞는 흐름입니다. 자,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이런 짝이 나면 안 되겠죠. 정부는 지금이라도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짓 선동을 중지하고 당장 집값을 잡을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따로 제시했던 방안들이에요. 국민의 70% 이상이 집값 안정을 바라는데 아직도 주택임대 사업 특혜를 주고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울 뿐이에요. 이 정부가 집값을 잡고자 하는 건지 자기들 살을 찌려고 하는 건지. 지금이라도 기존주택 임대사업자 특례를 전면 폐지시키고요, 다주택자 누진세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고요, 부담부 증여 이걸 폐지시켜야 하고 고가 아파트 1주택자의 세제를 강화하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자들은요 불이익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이 중에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